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4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SG와 4연패 삼성이 만났습니다. 오원석 대 원태인의 선발 대결로 시작된 경기, 선취점은 SSG가 만들어냈습니다. 최정의 2타점 적시타, 최주환의 안타로 석점을 가져간 SSG. 하지만 최근에 부진을 씻어내는 피렐라의 석점 홈런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삼성입니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재역전한 SSG, 하지만 삼성이 한 점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4대4 동점입니다. 역시 4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SSG의 승차 없는 2위 LG는 롯데와의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1회 반지를 상대로 가볍게 한 점 뽑아내면서 경기를 시작한 LG. 3회 롯데의 황성빈이 수비 실책을 틈타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4회 LG가 다시 2점 추가하면서 재역전. 6회 초 현재 점수는 4대2로 LG가 2점 앞서갑니다. 3연승 중인 3위 NC의 경기도 볼까요? KT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KT의 수셔 5이닝까지 피안타 2개만 기록하면서 NC의 타선을 맡고 있고요. NC의 신민혁도 6개의 안타를 허용했지만 역시 점수를 0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해결사는 NC의 박세혁이었습니다. 6회 말 선취점을 먼저 가져가는 NC, 7회 말 현재 1대0으로 NC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4연패에 빠진 키움은 두산을 상대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부진한 키움의 방망이 오늘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집의 솔로 홈런을 포함해 석점을 가져가는 키움. 두산이 2회 한 점 추격하면서 2점차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5회 말 2점 추격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6회 말 현재 3대3입니다. 자, 최하위 한화는 양현종 선발의 기아를 만났습니다. 맞서는 한화의 투수는 남지민. 팽팽한 투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한화가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먼저 가져갔고요. 이후 2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6회 황대인의 석점 홈런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기아입니다. 7회 말 현재 3대3 동점입니다. 차준환, 이시영, 김예림, 이혜인, 그리고 조혜진, 스티븐 에드콕조, 이메나 예관조로 이뤄진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이 오는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 대회에 나섭니다. 팀 트로피는 2009년 시작된 피겨 단체전인데 경연제로 매번 일본에서 열리고 있고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6개 나라가 경쟁하는데요. 한국이 이 대회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이 2주의 팀에 선정됐습니다. 독일 매체 키커는 27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추렸다면서 11명 라인업을 발표했고 미드필더 한 자리를 이재성이 당당히 자리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성은 올 시즌에만 키커 선정 베스트 11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강인을 여러 차례 도발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경기 후 상대 선수를 찾아가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현지 언론은 최대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에서 데뷔 2년차에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이예원이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9계단 뛰어오른 39위에 올랐습니다. 리디아 고부터 넬리 코다, 고진영, 아타야 티티꾼, 이민지, 그리고 그 뒤로도 1위부터 10위까지는 지난주 순위와 같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배구 V리그 결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주 경기 아직도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경기가 2시간 48분이나 이어졌는데 생각해 보면은 2시간 48분이 정말 후딱 지나가가지고 맞아요. 네. 그 시간이 참 왜 이렇게 짧게 지나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네네.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날은 이제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서 경기를 봤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배구 룰을 잘 몰라요. 아직 어린이니까. 네네. 그런데도 배구 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의 경기였어요. 0%의 확률이었잖아요. 예, 도로공사의 그렇죠. 우승 확률은 1, 2차전을 내줬으니까 거기다가 3, 4, 5차전을 따내는 소위 말해 리버스 수입. 당연히 처음이었고 사실 시즌 초에 도로공사의 전력 분석은 4, 5위권 뭐 어떤 해설위원들은 6위까지도 예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이번 시즌 판도 초반에 현대건설이 이끌어갔고 시즌 중반부터는 흥국생명이 이끌어갔단 말이죠. 네. 현대건설이 주인공일까 흥국생명이 주인공일까 이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도로공사가 주인공이었다는 네. 반전 엔딩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V리그에서 남녀부에서 어쨌든 1, 2차전을 챔프전에서 지고서 3, 4, 5차전을 모두 이긴 거는 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뭐 역사가 쓰여진다 이런 말씀 이 시간에 참 많이 드렸는데 네. 그 역사를 도로공사가 이뤄냈고요. 네. 특히나 정규 시즌에서 3위 팀이 이렇게 챔프전까지 우승을 한 게 2007-2008 시즌의 GS칼텍스 아하. 그리고 08-09 시즌의 흥국생명이 이어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 마지막이 09년도였으니까 네. 거의 뭐 한 14년 만에 이 도로공사가 야. 새로운 역사를 썼다. 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맞아요. 쓰여져 버렸고요. 5차전 네. 정말 5세트까지 그것도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죠. 23대 25, 23대 25, 23대 25. 네. 맨 마지막도 13대 15. 네. 그러니까요. 예. 전 어떻게 이런 경기가 마지막 세트도 25점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네. 하도 뒷수나고 이래서 저는 이 4세트 때 네. 17대 19로 사실 17대 17로 팽팽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박정환 선수의 연속 범실로 19대 17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캣벨은 또 후회가 있었고요. 랠리가 거의 2분 넘게까지 맞아요. 2분 맞아요. 가까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캣벨 후위가 있으니까 박정환 선수한테 소위 말해서 몰아주기 공격을 했는데 결국 점수를 따내더라고요. 박정환 선수가. 그러니까요. 앞서 이제 그 범실도 만회하기도 하고 사실 박정환 선수의 별명이 클러치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네. 기회에 강하다. 저는 이때 보면서 이 도쿄올림픽 때 네. 우리나라가 이 한일전에서 마지막에 이제 박정환 선수가 점수를 따내고 좋아하질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포인트 따내고 주저앉아가지고 지쳐있는 모습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득점하자마자 모든 선수가 자리에 주저앉는 그러니까요. 예, 그 네.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사실 도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인 게 체력적 부담이 엄청 났을 거거든요. 플레이오프서부터 챔피언 결정전 5차전까지 해서 2주 동안에 7경기를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풀세트 접전이 참 많았었고요. 뭐 경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이 경기 기록, 뭐 마지막 경기는 2시간 48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 그대로 우승 하나만 놓고서 선수들이 끝까지 똘똘 뭉쳤던 거죠. 네. 뭐 아까 정현우 PD가 클러치박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이 마지막에 이 박정하 선수의 이 5차전 공격 성공률이 28.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마지막에 또 이 박정하 선수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득점을 또 해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정하 선수를 비롯해서 뭐 캣벨, 배유나 뭐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여러 선수들이 뭐 네. 정대영 선수라든가 모든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네. 결국 도로공사가 챔프전에서 기적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객관적인 전력도 그랬고요. 확률도 그랬고 여러모로 주변 상황도 그랬고 모든 것이 도로공사에게 불리했지만 네. 만들어내네요. 이게 스포츠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이 흐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시리즈 중반에 이혜은 선수의 원포인트 서브로서의 서브. 활약도 네. 굉장했고 이 김종민 감독이 벌써 이 도로공사의 선수들과 함께한 지 7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여자팀 감독들의 특징이 굉장히 친구 같은 감독 네. 그런 감독들이 좀 많은데 김종민 감독이 특히 그 우승 후에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선수들이 또 세레모니 한다고 뛰어오기도 하고 네. 이런 약간 친구 같은 리더십을 또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정대영 배유나 선수의 언니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약간 친구처럼 이끌고 정대영 선수와 배윤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게 우승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니들이 무섭죠. 네. 자, 흥국생명은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실 뭐 거의 모두가 흥국생명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흥국생명이 거의 다 잡은 경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날의 페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뭐 강점이 정말 많은 팀이었죠. 네. 뭐 경기 전에도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흥국생명이 더 앞서지 않을까. 뭐 정규 시즌에서도 흥국생명이 더 앞서는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위를 이제 점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네. 흥국생명은 옐레나와 김연경 선수 외에 다른 선수, 그러니까 공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선수들이 좀 더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캡벨, 뭐 박정아, 배윤아 선수가 참 골고루 두 자릿수 득점을 챔프전 내내 했단 말이에요. 네.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옐레나 김연경 외에 다른 선수들의 좀 이 플레이가 네. 조금 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가 끝난 뒤에 이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도 네. 우리 팀은 90% 이상 김연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이다. 선수 한 명의 힘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뭔가 좀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결과로 이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김연경 때문에 흥했지만 또 네. 김연경 선수가 이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됐군요. 네. 하지만 뭐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네. 이 덕분에 우리는 김연경 선수 한 시즌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즌 중반에 마치 은퇴를 시사하는 네. 듯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름답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는데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1년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한 시즌 더 뛰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역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MVP는 만장일치로 김연경 선수 이제 역대 5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네, 뭐 V리그에서 만장일치 정규리그 MVP가 나왔던 게 2018-19 시즌에 이재영 선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김연경 선수가 해냈고요. 올 시즌에 김연경 선수의 이 플레이를 잘 살펴보면은 네. 뭐 거의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랐죠. 네. 이 공격 성공률 1위, 또 시간차 공격 1위, 오픈 공격 4위, 최다 득점은 669점을 기록하면서 5위에 오르면서 흥국생명의 팀 공격을 이끌었고요. 무엇보다가 팀의 주축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흥행에 있어서 그렇죠. 또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또 중추 역할을 했던 부분도 역시 MVP의 이 만장일치에 어느 정도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현역 연장을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근데 한 가지 그 좀 메시지가 담겨 있던 것이 우승을 할 만한 팀과 뛰고 싶다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페퍼겠죠? 네, 저의 바람대로. 역시 한상 네. 아나운서는 네.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그럼요. 네. 우승을 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아직까지 아까 말했지 배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김연경 선수를 받쳐줄 선수가 페퍼저축은행에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우승할 팀과 계약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에 우승했던 도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원소속 팀인 흥국생명도 충분히 전력이 좋은 팀이고 네. 그렇죠. 이제 초반에 분위기를 이끌었던 현대건설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세 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충론입니다. 네. 그래서 페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자, 김연경 선수의 현역 연장 발표 거의 뭐 확정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때문에 이번 FA 시장 정말 후끈 달아올 것 같아요. 더욱이 이번 FA 시장서부터 좀 이 변화된 이제 부분이 네. 이 셀러리 캡 있죠. 이 네. 연봉 그 총액 그 상한선이 네. 18억 원에서 다음 시즌서부터는 28억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 V리그 FA가 주로 한 3년 계약을 거의 한 그 기초로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3년 계약 기준 최고액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보수 총액 보상금 뭐 여기에다가 보상 선수까지 얻는다면은 한 33억 원을 김연경 선수에게 아마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더 이제 인센티브도 이제 주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흥국생명이 그만큼 연봉을 지급을 했음에도 네. 뭐 구단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분명히 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김연경 선수를 영입하고 싶은 여러 이 여자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계산기를 두들기고 맞습니다. 있을 거고요. 네. 네, 과연 어느 팀이 김연경 선수 영입전에 나설지 아주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또 이번 FA 시장 사실 김연경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박정아, 배윤아 뭐 정말 이번 FA 시장 화려합니다. 그렇죠. 지금 도로공사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 다음 날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 박정아, 배윤아 선수에다가 문정원, 전세한, 정대영 선수까지 그렇죠. 주전 5명이 모두 FA입니다. 네. 근데 또 우승했으니까 연봉은 올려줘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난 시즌의 연봉 순위로 봤을 때 1위인 김연경 선수 FA고요. 3위인 김희진, 4위 박정아 모두 FA가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가대표 리베로인 김연견 또 오지영 선수 FA고요. 김희진 선수까지도 자유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 굉장히 재밌을 것 자, 같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마무리되면은 올해와는 전혀 다른 배구판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남자부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선수 선수가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일이죠? 그렇죠. 기자단 투표 31표 중에 19표를 받으면서 한선수 선수가 처음으로 MVP를 받았습니다. 또 특히 V리그 남자부에서 이 세터가 MVP를 받은 게 한선수 선수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렇죠. 예, 올해 정규리그에서 세트 3위를 기록을 했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MVP를 받았던 한선수 선수 이렇게 또 전체 또 네. MVP까지 받으면서 말 그대로 최고의 한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FA 계약이 벌써 한 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황경민 선수가 이제 네. 원소팀이 KB 손해보험에 잔류를 했습니다. 3년간 최대 18억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이고 이외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죠. 임동혁 선수 그리고 이제 허수봉 선수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이제 알을 깨고 나온 이런 선수들이 또 FA 공시가 되기 때문에 네. 남자 프로배구 시장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늘 사실 V리그 결산해보겠습니다라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면 다음 주도 배구 이야기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로. 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이제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FA 계약 교섭을 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주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배구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연경 선수가 어느 팀과 계약을 할지 이 부분을 갖고 아마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그 김연경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 물론 뭐 우리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측 한번 또 해봅시다. 자, 김지한 기자는 김연경 선수가 많이 어디랑 계약할 것 같으세요? 참 뭐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어느 팀과 계약을 하든지 간에 김연경 선수가 참 그 배구를 행복하게 했으면 네 그럼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뭐 그런 만큼 바람대로 우승할 수 있는 팀, 네. 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좀 흥국생명에서 좀 다른 팀을 좀 바꿔서 현대건설을 조금 더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기에 또 워낙 김연경 선수가 또 친한 그런 어떤 동료들도 많고 그렇죠. 네, 올 시즌에 현대건설이 정규 시즌 초반에 또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김연경 선수가 현대건설과 잘 맞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반대로 흥국생명에 잔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왜냐하면 자기가 팀이 중심이 되어서 흥국생명과 이제 마지막까지 피날레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변수가 아본단자 감독이 약간의 김연경 선수의 은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네. 아본단자 감독의 거취가 김연경 선수의 잔류 또는 이적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페퍼로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제 배구는 국가대표의 시간으로 넘어가네요. 네, 올해 또 VNL이 또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 대표팀이 5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이 일정을 치를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 국가대표팀에는 한유미 코치가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까지 이제 대표팀을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세자르 감독과 함께 이제 보좌를 하게 되면서 세자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소속팀의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되는 대로 입국해서 본격적으로 VNL과 또 아시안 게임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매주 이 시간에 로고에서 목소리를 만났던 한유미 해설위원이 코치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더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대표팀 코치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돌아온 스포츠입니다. 정 PD와 김 기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 대단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또 투런 홈런을 이제 장식을 했는데 네. 야, 지금 거의 땅바닥에 떨어지는 변화구를 걷어올리면서 이걸 또 그냥 안타도 아니고 홈런을 쳤어요. 네. 이번 시즌 10경기를 치렀는데 10안타. 그 중에 홈런이 2개고 타율이 2할 8푼 6리까지 올라왔고 장타율과 출루율을 더한 OPS는 0.930까지 올라왔는데 이 홈런에 이날 친 홈런이 애틀란타를 상대로 쳤는데 타구 속도가 94.5마일이고요. 비거리가 354피트. 굉장히 멀리 날아간 홈런이었고 네. 이로써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30개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서 17개 구장에서 홈런을 때려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네. 저게 넘어가?
그렇죠. 10볼 정도로 대단하네요. 그 왼쪽 골을 훌쩍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쳤는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게 한 2루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홈런으로 딱 연결된 걸 보니까 네. 확실히 김하성 선수의 이 장타 능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 이 홈런 치는 장면에 대해서 이 골프 스윙하듯이 이렇게 홈런을 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단 SNS에 또 때마침 마스터스 골프가 이제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골프 우승자의 상징인 그 그린 그린 재킷. 재킷을 이제 한번 입혀달라. 이런 또 재치 있는 또 글들이 올라와서 아주 또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장타율이 5할 9푼 4리입니다. 네. 참고로 작년이 3할 8푼 3리였고요. 오. 데뷔 시즌 때가 3할 5푼 1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이거에 비해서 장타와 관련해서는 아주 지금 독보적인 아주 그렇네요. 압도적인 그런 어떤 진보를 이뤄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샌디에고는 매치에 지긴 했지만 김하성 선수는 제 몫을 다한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번엔 이제 사실 매치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할 뻔했는데 5대0으로 지긴 했지만 어쨌든 노히트 노런은 막아냈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출루를 했고 김하성과 함께 이제 샌디에고를 이끌고 있는 젠더 보가츠. 그런데 이 두 선수만 안타를 쳤습니다. 이게 지금 샌디에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타선 침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로써 샌디에고의 3연승은 뉴욕 매치에게 막혔습니다. 매치는 시즌 초반 어떤가요? 네, 매치가 올해 참 연봉이 많이 이제 좀 투자를 했죠. 네. 4,546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양키스보다 좀 더 많아서 네. 네, 거의 좀 역사상 이거는 참 유례없는 일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평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까지 6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팀 타율이 2할 1푼 8리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 투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평균 자책점에서 한 4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 시즌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와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아마 1, 2위를 다툴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연봉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매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김지한의 저주 하면서 가장 들어맞았던 팀이 뉴욕 매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올해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은 뭐니 해도 템파베이 레이스죠. 오늘도 이겼네요. 다 이기고 있습니다. 네. 개막 10연승인데 이 기록이 메이저리그 36년 만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참고로 이 10연승이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제도가 새로 생긴 1994년부터 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참 이렇게 되면서 95년 이후로 처음인데 그 전까지 최장 개막 연승 기록이 87년도에 미러키 브루어스 그리고 1982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네. 이 팀들이 13연승을 기록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3번만 더 이기면은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신기록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템파베이의 이 놀라운 행보가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MLB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네. 템파베이의 경우에 총 연봉이 30개 구단 중에 28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달러로는 이제 7,318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965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많은 금액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매치가 아까 제가 4,500억 원 정도 됐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네요. 네, 템파베이는 대표적인 이 메이저리그의 이 스몰 마켓 야구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주축 선수를 유망주 중에서 키워내서 그러면서 이제 팀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운영법으로 참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팀이었는데 네. 올 시즌 초반에는 지금 10연승을 달리면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템파베이가 다만 지금까지 이 동부지구에서 우승을 하고 또 와일드카드로도 뭐 나중에 올라갔죠.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아직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었다는 부분은 마지막 퍼즐 같은 과제입니다. 과연 이 과제를 템파베이가 마지막에 이뤄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렇게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템파베이.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지난 시즌까지 우리 최지만 선수가 이 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지만 선수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잘하는 게 좀 좀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최지만 선수도 네. 타격 부진을 끊고 피츠버그로 이적한 이후 첫 홈런을 이제 쳐냈습니다.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6경기 타율이 5푼 3리였어요. 1할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부진이 있었는데 오늘 상대한 투수가 휴스턴의 좌완인 에이스인 발데스였는데 페스트볼을 받아쳐서 타구 속도가 무려 108.3마일이 나오는 대형 홈런을 또 이제 쳐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손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슬럼프 탈출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지만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배지환 선수는 활약이 어땠나요? 네, 배지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결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입지가 넓어질 여지는 생겼습니다. 유격수인 이 오닐 크루즈가 왼쪽 발목 골절 상황을 입으면서 4개월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배지환 선수가 이 마이너리그에서 726
6이닝 동안 유격수로 뛰었었거든요. 네. 분명히 이 멀티 자원인 배지환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하성 선수도 사실 그 전에 이 주전 선수가 빠지면서 그 백업 자리를 잘 메우면서 이렇게 또 배지환 선수, 김하성 선수가 그렇죠. 또 좋은 그 입지를 다져왔잖아요. 배지환 선수도 앞으로 또 좋은 입지 계속해서 잘 다져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그 테크트리로 다시 한번 주자를 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과 템파베이 연승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보았나요?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핫한 타자면 류현진의 동료인 맷 체프먼 선수인데 타율도 1위, 최다 안타도 1위고 올 시즌 타율이 벌써 4할 오픈이고 홈런도 4개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예전에 추신수의 동료였던 조이 보토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고 은퇴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 규칙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뭐 피치 클록이라든가 수비 시프트 금지, 뭐 베이스 크기 확대 같은 그렇죠. 그런 규정 변화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초에 평균 원래 3시간 9분이었던 경기가 올 시즌에는 지금까지는 2시간 38분으로 추산이 되면서 무려 31분이나 경기 시간이 감소가 됐고요. 네. 또 여기에 따라서 뭐 타율도 올라가고 도루도 경기당 이제 평균 숫자로는 많이 좀 올라간 그런 어떤 수치들이 보여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팬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좀 빠르고 공격적인 경기들이 펼쳐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어떤 경기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이따 패츠버그의 최지만 선수 네. 손맛을 봤는데 붙고 있는 팀이 우승 후보인 휴스턴이잖아요. 근데 휴스턴이 사실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좀 주춤합니다. 휴스턴 상대로 좀 더 손맛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기대가 되고 반대로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는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러키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가 타격감이 조금 안 올라온 선수들이 많은데 미러키라는 어려운 산을 어떻게 넘을지 이렇게 또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이 오타니 선수가 이제 내일 시즌 2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타니 선수 당연히 타격도 하잖아요. 네. 최근에 330만 원짜리 헬멧을 세레머니용으로 샀다 그러면 사무라이 그렇죠. 헬멧을 세레머니용으로. 네. 요거 내일 쓸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기대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